우경님이 231만 유튜버시잖아요. 네. 그러합니다. 발언의 무게가 상당하시죠? 상당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되고요. 잘못한 발언이 있으면 항상 사과해야 되고요. 아하. 불금쇼 때는 굉장히 가벼우셨는데 형님이. 그렇죠. 불금쇼에 정확하게 말을 10마디 하면 11마디가 말실수였고요. 오늘은요, 이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 한번 볼게요. 지난달 21일에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이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시장직 걸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갈 때 시장직 걸고 나가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질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 발언이었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만들자.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통 크게 직을 걸지 않으십니까? 후보되면 사퇴한다는 뻔한 말 말고 좀 정성과 동시에 직을 내려주시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거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는 영상 보셨겠지만 이게 일회성 발언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었고 4년 전에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고소득층은 자제분들, 자제라고. 요거는 인식이죠. 인식. 예, 표현을 합니다. 요건 인식이야. 자제 뜻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적으로도 남을 높여서 그 아들을 이르는 말을 자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댓글창에는 그럼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밥 먹일 거고 고소득층 자제분들은 진지 챙겨드려야 되냐 뭐 이런 조롱들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인식이야. 그러니까 서울시당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24일에 저소득층 아이라는 단어에는 차별의 뉘앙스가 그리고 고소득층 자제라는 높임 표현에는 격식과 예의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도 바로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니 민주당 주장 지금 적반하장입니다. 왜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 시절에 교육격차 해소 정책 서울론 그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거든요. 오늘 이 정치인들의 발언, 이 무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인식. 그러니까 말 실수한 것 같고 늘어지진 않아요. 아니, 말 실수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의 이제 인식이죠. 사고 방식이 어떤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이 진영 대립이 심해지면서 사람이 넌 보수냐, 넌 뭐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성을 강요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뭐 굳이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일평생 동안 내가 보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런가? 여기 뭐 시사 논객들이 보수는 원래 가족 아니에요. 보수는 원래 공동체 정신 아니에요. 보수가 뭐 경제능 뭐 이렇게 좋은 걸 자꾸 갖다 붙이는데 실제로 봐왔던 보수란 한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선 차별, 배제와 혐오, 불평등의 내면화. 이런 각도로만 보이더라고. 쭉. 그러니까 이 오세훈 씨의 이 용어,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이게 바로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마다 항상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개천에서 용난 모습이에요. 실제로 판잣집에서 아주 힘들게 사는데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변호사가 되고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야? 그쪽 보수의 언어로 얘기하면 천출이죠. 가난한 이 천출이 이 상류 계급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럴수록 더 필사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배자, 상전, 이 지배계층 이런 쪽의 언어와 인식을 누구보다 철저히 내면화해갖고 그래서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 이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더 치열한 거죠.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속적 성공을 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 맞죠? 예. 그래서 미국에도 그 부통령 제이드 벤스 그 사람도 약간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희한하대. 사회적 성취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제 올라선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자기의 오히려 출신 배경이 근원이 돼갖고 그걸 잊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그냥 획 바꾼 사람들이 훨씬 치열하더라. 뭐 3.1절 며칠 안 됐으니까 일제 예를 들면 그 당시 조선인 중에 나는 일본인이다라고 이제 환골탈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음식만 먹고 일본인 옷 입고 게다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그 전환 이게 변한 사람들이 훨씬 게 심해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약간 그 천박한 보수의 전형적 모습인데 민낯을 드러냈어. 이게 안 변하고 계속 오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사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거 아니죠. 매우 중요하죠. 이 인식, 정치인의 인식은 이거는 바로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감출만도 안 돼. 이걸 감추지 않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감추질 않아.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된 게 아닌가 그냥 쭉 나온 싶어요. 걸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